만진사는 크게 노했다. 그는 언제나 언달평을 없애려 했는데 지금 좋은 구실을 발견한 것이다. 지금까지 받은 수모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는 싹 하고 장검을 뽑아들었다. 순간 검끝은 언달평의 목을 향해 찔러가고 있었다. 저구는 지금까지 만진산의 무공은 본 적이 없었다. 이때 그의 초식이 날카롭고 신속하며 무겁게 보이자 속으로 생각했다. 이 일검은 빈틈이 없구나. 저군의 현재 무공 수준은 매우 심오해져 있는 상태였다. 전수해준 사부는 없었어도 상대방의 초식을 보면 그 허점을 훤히 알 수 있었다. 언달평은 몸을 살짝 피하면서 왼손으로 지팡이의 아랫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지팡이의 머리를 움켜쥐었다. 다음 순간 흰빛이 번쩍했다. 그의 손에는 이미 한 자루의 장검이 쥐어져 있었다. 본래 용두개장의 용머리는 한 자루의 검이었으며 검의 날은 자루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그는 일검을 손에 쥐자 즉시 만진산의 칼을 받아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은 흙무더기 위에서 싸우기 시작했다. 몇 초를 겨루더니 그들은 똑같이 기합을 지르면서 구덩이 안으로 뛰어들었다. 땅을 파던 일꾼들은 두 사람이 말다툼을 시작할 때부터 벌써 불안해했으며 두 사람이 병기를 들어 겨루기 시작하자 무서워서 한쪽 구석에 모여 웅크리고 있었다. 그 누구도 말을 하려 하지 않았다. 저군도 역시 무서운 척 가장하고 두 사람을 주의 깊게 살폈다. 두 사람의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군은 생각했다. 두 사백의 내공이 너무 부족하구나. 설령 그 연성건보를 얻었다 해도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구나. 연성건보가 내공을 증가시키는 비급이라면 몰라도 연성건보라고 불리는 것으로 보아 단지 건법의 이치를 설명해 놓은 것일 뿐이겠지. 그는 몇 초씩을 보자 더욱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유승풍, 화철강과 같은 낙화유수 4분. 대협이 무공은 이 두 분의 사백과 비교해보면 더욱 실력이 뛰어나다. 두 분의 사백은 초식의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내공과의 배합을 하지 않고 있다. 그게 무슨 까닭일까? 그 옛날 사부도 나에게 그렇게 검수를 가르쳐 주셨지. 보아하니 만 400, 언 400 그리고 나의 사부 모두 그렇게 배운 모양이다. 이런 무공들은 그들보다 약한 적을 만난다면 물론 우세하겠지만 상대방의 내공이 조금만 강하다면 이런 변화가 많은 수법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배웠을까? 왜 이런 검법을 배웠을까? 송균, 오감, 풍탄 세 사람은 각자 장검을 뽑아들고 구덩이로 뛰어들어서 만진산과 합세하여 언달평을 공격했다. 언달평은 껄껄 소리내더니 말했다. 좋습니다. 좋아요. 대사형, 당신의 실력은 갈수록 좋아지는구려. 그리고 졸개들을 소집하여 일제히 사제에게 공격을 하게 하는구려. 그는 비록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히 떠들고 있었으나 검법은 이미 상당히 무디어지고 있었다. 저구는 생각했다. 저들 두 사형제의 검초식은 각기 장점이 있구나. 언사백이 나에게 가르쳐준 작연식, 이광식, 거검식의 삼초식은 만문의 제자들을 상대하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만사백을 상대할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겠구나. 아, 그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검초식의 변화만을 능사로 알고 내공이 뒤를 받쳐주지 않는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말이다. 아무래도 쓸모가 없다. 정말 이상하다. 이 같은 기본적인 이치는 나 같은 멍청이도 알고 있는데 그들은 매우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으로서 어찌하여 모르고 있을까?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갑자기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스치는 것 같았다. 정형은 나에게 신조경의 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 틀림없이 사조 매념생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 거야. 그런데 왜 제자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 설마. 그는 마음속으로 설마 하고 연신 외쳐댔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자기도 모르게 몸서리를 치며 가볍게 몸을 떨었다. 옆에 있던 한 명의 시골 사람은
계속해서 불경을 외고 있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절대로 살생을 하지 마십시오. 이보게, 친구 무서워하지 말게나. 무서워하지 말게나. 그는 저군이 떨고 있는 것을 보자 싸움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다. 저군도 자기들처럼 혼비백산에 있는 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저군은 진상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 진상은 알고 보면 너무나 지나치고 음흉하고 악독했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만진산, 언달평, 손균, 풍탄, 오감. 이 사람들이 한 초식을 펼 때마다 한 가지씩을 그는 확증하게 되었다. 그렇다. 틀림없다.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그러나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사부가 된 자로서 어찌 이토록 악랄하고 음흉할 수가 있겠는가? 아닐 것이다. 아닐 것이다. 그럼 만약 아니라면 어찌하여 이런 결과가 나올까? 정말 이상하기 짝이 없구나. 그의 머릿속에는 한 장의 그림이 확연히 그려졌다. 몇 년 전 이 집 밖에서 나와 사매가 무술 연말을 할 때 사부께서 옆에서 가르쳐 주셨다. 사부께서 한 초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참으로 이상했다. 나는 열심히 배웠으나 두 번째로 사부가 그것을 가르쳐 주실 때는 먼저 배운 것과 또 달랐다. 당시 나는 단지 사부의 검법이 그 변화가 무쌍해서 그렇게 된 줄만 알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후에 가르쳐준 검초식이 왜 다르게 되었는지 그 이치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의 마음이 고통스러워졌다. 사부께서는 고의적으로 나에게 틀리게 가르쳐 주셨고 고의로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자기는 무공에 대한 경지가 상당했으나 고의적으로 나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검초식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다. 그가 언400의 무공과 사부님의 무공은 응당 비슷할 텐데 언400이 나에게 가르쳐준 삼초식의 검법은 사부보다 훨씬 고명하지 않았던가? 그는 다시 생각했다. 언400께선 나에게 어째서 삼초식의 검법을 가르쳐 주셨을까? 틀림없이 좋은 마음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을 거야. 맞다. 그는 만400이 나의 사부님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둘 간의 싸움을 붙여서 어부지리를 얻을 생각이었을 것이다. 저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만400도 똑같다. 그가 사용하는 무공은 제자들과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어째서 자기 아들에게조차 숨길까? 아, 맞다. 자기 아들에게만 가르쳐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았을 거야. 정말 거울을 보듯 분명하구나. 언달평은 왼손으로 검결을 짚고 오른손목을 움직여 검끝으로 7개의 둥근 원을 연속으로 그려내고 있었다. 그리고 신속하게 만진산의 가슴을 향해 찔러갔다. 만진산은 검신을 옆으로 내리치더니 연신 그 7개의 둥근 원을 격파했다. 저구는 옆에서 보고 또 생각했다. 이 7개의 둥근 원은 모두 쓸모가 없고 마지막에 일검이 진짜다. 그런데 그 일검은 만400의 왼쪽 가슴을 찔렀는데 어째서 똑바로 찌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면 빠르고 매서웠을 텐데. 만400은 옆으로 내리쳐 7개의 원을 격파한 것은 얼핏 보기에는 교묘하나? 사실은 멍청하기 짝이 없는 초식이구나. 만약 언400이 만400의 아랫배를 향해 반격을 했더라면 승부는 이미 판가름이 났을 것이다. 그는 순간 옛날 사매와 대련을 할 때의 생각이 났다. 저구는 척박만큼 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초식을 알고 있지 못했다. 그렇기에 척방이 연속적으로 공격을 가해오자 미처 대응을 못하고 연신 물러나고 있었다. 척방이 구석에 몰린 저군에게 연속적으로 3초씩을 공격해왔을 때 저군은 사부가 가르쳐준 검법을 생각할 틈도 없이 아무렇게나 반격을 했었다. 그는 생각에 잠겼다. 척방은 부척문경풍 연산석포도의 1초씩을 써서 나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러나 그때 나의 검초식은 내 스스로 발견한 것이고 사부가 가르쳐준 초식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척방의 교묘한 검법은 오히려 나의 공격을 막을 수 없었다. 그때 내가 일검을 내리치자 똑바로 삼의 어깨에 닿았었다.
막 이러고 있을 때 사부께서는 옆에서 달려나왔는데 손에 들고 있던 작대기로 나의 손에 있던 장검을 날려버렸지. 척방은 무서워서 얼굴색이 변했고 사부님은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는다고 호통을 쳤었다. 나는 그때 어째서 내 마음대로 펼친 초식이 정확한 초식을 구사한 사매를 이겼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었다. 그때 사매가 진정한 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지. 진정한 고수를 만났더라면 나의 엉터리 검법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어찌 알았으랴. 사부가 알려준 검법보다 오히려 내가 내리찍은 검초식이 더욱 실용적이었다는 것을. 저구는 지금은 무공이 높아서 그동안의 사연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다. 만진산과 언달평이 사용하는 검법 중에는 상당수가 쓸모없는 초식이었고 또 만진산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검법은 척장발이 저군과 척방에게 전수해준 검법보다 쓸모없는 초식이 더욱 많았다. 말할 것도 없이 사조인 매념생은 이미 3명의 제자가 음흉하다는 사실을 알고 전수할 때 이미 그들이 엉뚱한 길로 들어서도록 잘못 인도하였고 또 만진산과 척장발은 자기 제자를 가르칠 때 고의로 또는 무의식 중에 더욱 엉뚱하게 가르쳤던 것이다. 적과 마주해서 쓸모없는 검법을 펼치는 것은 쓸모없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하여금 우위를 잡게 하여 자신의 생명을 적에게 맡기는 꼴이었다. 왜 사부, 사조, 사백은 이렇듯 악랄하고 음흉한 것일까? 그들은 자기 아들과 딸에게 무슨 원한이 있었을까? 어째서 고의로 자기 제자들을 망쳐놓았을까? 아, 고의가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또 다른 중대한 원인이 있겠지. 혹시 그 연성건보 때문은 아닐까? 그래, 맞아. 만사백과 언사백은 건보 때문에 자신의 사부를 살해했고 또 목숨을 걸고 상대방을 해치우려 하는 것이다. 구덩이 속의 결투는 갈수록 격렬해졌다. 만진산과 언달평 두 사람의 건법은 비슷했으나 만문의 제자들이 옆에서 돕고 있었기 때문에 언달평은 정신이 분산되었다. 이렇게 겨루고 있을 때 성균이 언달평의 목을 내리쳤다. 언달평은 검을 들어막더니 날카롭게 일검을 내리쳤다. 성균은 아이쿠 하며 소리를 지르고 호구의 상처를 받고 검을 놓치고 말았다. 이때 만진산이 언달평의 허점을 발견하고 일검을 내리찍으니 언달평의 오른쪽 팔뚝에 커다란 상처를 낼 수 있었다. 언달평은 참지 못하고 급히 왼손으로 검을 옮겨쥐었다. 그러나 왼손으로는 익숙하게 검을 휘두를 수 없었고 오른쪽 팔뚝의 상처는 심하여 선열은 그의 하체마저 적시고 있었다. 7, 8초씩을 더 겨루었을 때 그는 다시 왼쪽 어깨에 일검을 맞고 말았다. 시골의 일꾼들은 이 모습을 보자 모두 겁이 나서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금방이라도 집 밖으로 나가고 싶었으나 감히 움직일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만진사는 오늘 언달평을 죽이려고 결심했는지 일검을 내리칠 때마다 악랄한 초식만을 골라서 썼다. 잠시 후 다시 언달평은 오른쪽 가슴에 일검을 찔렸다. 상황을 보니 언달평은 몇 초씩 내에 망가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았다. 언달평은 죽음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달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와 사형은 10여 년 동안 동문수학을 했으며 10여 년 동안 암투를 벌여왔으므로 상대방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저구는 속으로 생각했다. 몇 해 전 내가 형주에 있을 때 언사백은 한 개의 밥그릇으로 나를 도와서 도둑 여통을 물리치고 또 나에게 3초의 검법을 알려주어서 만문의 8제자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비록 그가 나에게 성의를 보여준 것은 다른 속셈이 있었다 해도 나는 결국 그의 은혜를 받지 않았던가. 절대로 그가 비명에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는 즉시 손에 들려있던 삽으로 흙을 가득 퍼냈다. 만진산이 언달평에게 다시 일검을 찔러대는 모습이 보였다. 언달평은 몸을 비틀거리기만 할 뿐 그 검을 피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저구는 삽으로 흙을 가볍게 퍼내어 한 무더기의 흙을 만진산의 얼굴을 향해서 날려보냈다.
저구는 이때 적지 않은 내공을 주입했다. 만진사는 이 한 무더기의 흙을 얼굴에 맞고 서 있지 못하고 뒤로 벌렁 자빠졌다. 저구는 몇 삽의 흙을 떠서는 등잔과 횃불을 향해서 던지니 대청 안은 금세 어둠으로 가득 찼다. 이 틈을 타서 저구는 재빨리 언달평을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저구는 집 밖으로 나오자 언달평을 어깨에 메고는 뒷산으로 달려갔다.